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만에 술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도 안 감고 화장을 안 해서 이 그 어플 카메라로 찍는 거니까 저기 강의할 때랑 얼굴이 다르다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 이왕이면 시력에 긍정적인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뭐 굳이 예뻐 보이고 이게 아니고 보는 분들의 시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픈 후에 간만에 하는 거라 제가 무리하지 않고 막걸리 남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막걸리로 하고 안주를 만들어 봤는데 뭐처럼 보이세요? 네. 원래는 계란말이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 조금 더 지나면 상할 것 같은 뭐더라? 명란 젓갈이 조금만 지나면 상할 것 같아서 저 안 흔들고 그냥 마셔요, 막걸리는. 명란 젓갈을 넣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점도가 약해지는 거죠. 명란 젓갈 넣고 할라피뇨를 좀 썰어서 넣고 파 넣고 그리고 명란 젓갈 양념이 좀 짤까봐 설탕을 넣었어요. 저도 맛을 안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맛없으면 뭐 이거 버리고 뭐 김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도가 없다 보니까 이게 부서져요. 그래서 말려지지도 않고 뭐 말려지지 않으니 자를 수도 없어서 그냥 약간 그 일본식 뭐지 빈대떡 오코노미야키인가? 그거 좀 비슷하죠. 예. 이 색깔이 이런 것도 명란젓의 그 고춧가루. 예, 명란젓. 아휴, 참. 네. 화딱지 간만이에요. 아, 미각을 상실한 것 같아. 술이 맛이 없네. 희한하네. 먹어볼게요. 일단 이제 위험하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맛이 없다 있다를 가늠하기가 힘든 맛. 한마디로 쉽게 평가가 하기가 힘든 맛. 막 토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더 먹고 싶네도 아니에요. 되게 애매하네요. 사실 세상에서 애매한 게 제일 힘든 건데 이건 좀 큰 걸로. 저 좀 지금 배가 고파요. 밥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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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안주는 그냥 제가 배고픔을 달리기 위해서 허기 그 보완용으로 하겠습니다. 예, 배고픔 웬만하면은 이제 그거 하지는 않을 정도니까. 네, 오늘의 그거는 사실은 실패네요. 참 이렇게 무턱대고 어느 날 갑자기 지르고 이렇게 계획도 없이 그냥 계란만 넣고 파만 넣어도 괜찮았을 텐데 왜 이거를 넣고 싶었는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 해보고 안 되면 뭐 버리지 뭐 이런. 어쨌든 맛은 없는 걸로. 네, 화착지.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주제도 사실은 안 정해서 아, 말하다 보면 주제가 나오고 그러겠죠? 음, 그 맛이 아주 없진 않아.
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먹으면 먹을 만한 맛이에요. 네. 제가 뭐 몸에 나쁜 걸 넣은 건 아니니까. 음. 아, 화탁지. 아, 뭘 할까요? 원래는 인생은 저 고통과 권태의 권태 아니면 고통, 고통 아니면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일단 썰을 풀어볼까요? 어, 어차피 또 사는 얘기 쪽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풀 수 있는 거는 뭐 사상적인 철학적인 측면을 빼면 인생은 사실은 논하기가 그렇잖아요. 이제 사는 거, 뭐, 행복하게 사는 사람 몇 있으며, 그 행복이 지속되는 사람이 몇 있으며,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 인생인데,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하는 방송이 명리 방송이고, 명리에 대한 그것도 하지만, 삶이 힘들다고 그래서 이 점성과 관련된 그리고 미래 예측이나 요런 운명과 관련된 것만 공부를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예요. 저번에 어떤 분이랑 뭐 대화를 나누다가 상당히 본인의 실력에 자부심을 느끼길래 이제 글쎄 공부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그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그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 실력이 너무 고가길래 제가 공부를 많이 하셔라. 그래야 조금 더 폭 넓으니까 이제 많이 했대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셨냐 했더니 대부분은 그 역학과 관련된 뭐 주역, 뭐 풍수, 그 우리가 흔히들 명리랑 관련된 그런 뭐 자미두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별자리의 움직임, 또 땅의 어떤 그거를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 그거는 다 비슷한 어떤 개념의 학문들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 공부를 하신 게 나쁘다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이 조금 다른 쪽의 공부를 하셔야 좀 보완이 될까. 그게 왜냐면,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안 풀려라고 명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 별자리를 공부하게 되고. 하지만 내가 내 미래를 안다는 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내 앞으로의 길에서 나한테 좋은 것보다는 힘든 게 더 많을 거고 명리 공부하다 보면요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무슨 살 무슨 뭐 육회살 무슨 형축 안 좋은 거 투성이에요. 그거 어디 이리 가면 이거에 걸리고 저리 가면 저기에 걸려요. 그거를 알고 나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세상 모든 어떤 거에 좋은 것보단 나쁜 게 더 많고 잘못하면 여기에 저기 충으로 깨지고 여기에 형으로 묶이고 그러니 뭐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알아서 상담을 할 때 이건 좀 피해 가세요라고 건강을 좀 챙기시고 하지만 이제 본인의 평상시의 습관이 결국 그거에서 정도의 차이만 조율할 수 있지 완전히 그 사람이 그걸 안다고 그래서 그거를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소위 말하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저는 뭐 부적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구술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 한들 그분의 모든 그분의 그 문제를 구술 한 번을 해서 부적을 한 번 써서 그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 방송 나오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관리사무소 안서 소변으로 인한 화탁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복도, 비상계단, 화장실, 베란다 등에서의 흡연 제가 어플이 빨리 끊긴다고 했더니 저희 지인분이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줬는데 얘는 동영상이 오래 가네요. 마음에 드네.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떡하나요 했을 때 단답형으로 이렇게 뭐야 방금 그거 찍혔나? 저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 또 하다가 또 뻥나면 이거 도대체 말을 몇 번을 하는 거지? 잠깐만.
찍혔네요. 얘의 시간을 알았어요. 10분. 10분. 음, 어디까지 했더라? 저,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그분이 제 이거 방송을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이, 연세도 좀 있으신데,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다짜고짜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주에 대한 의뢰보다는 이제, 앞에 이게 너무 길었어요. 본인의 설명하면서. 근데 결론은 그거죠. 자기가 인기는 많은 것 같은데 결혼을 왜 이렇게 성취가 안 되냐면서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사주를 본다 한들 선생님이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는 않으니 저는 상담을 못 하겠습니다 했어요. 음. 저보고 뭐 부적 같은 걸 안 쓰시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는 쓰지도 않을 뿐더러 부적 한 번 써서 결혼을 할 수 있다. 글쎄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무속인인데 제가 그분한테 사람의 인연을 강하게 묶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방이나 뭐 이런 게 있냐 그랬더니 그분 말은 있대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의 인연을 강하게 근데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인연법을 좀 관심 있게 공부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을 묶어놓는다고 그 두 사람이 그거에 그 힘에 만약에 부적의 힘이 있다면 그 효력이 있을 동안만 그거 할 텐데 그것도 아마 그 두 사람의 그런 끈이 사주상의 기운이 있을 거예요. 있으니 그게 통하지. 전혀 서로에게 끌림이 없는 사람들을 뭐 하나에서 딱 하면 일시적이에요. 그거는 어느 순간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헤어져요. 그래서 사주에 되게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엮이는 어떤 기운 그런 커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비방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계속 그 묶인 인연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그 남자분이 어떻게 하면 결혼해서 이제 순수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서 아이고 저는 그런 거는 못합니다. 예, 그랬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단지 어떤 사람하고 내가 썸을 타고 사귀고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은 조상끼리의 이런 것도 되고 집안끼리의 어떤 그거면서 두 사람의 어떤 단순한 인연, 뭐 연애 이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의 이 엮이면서 그 집안 간의 기운들의 그거 또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혼의 인연이 이 생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혼자 이제 평생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뭔 능력이 있어서 그 결혼을 시켜드립니까?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운명에 대한 공부만 해서 거기서 약간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앞으로 이때 이게 오겠어. 하지만 그게 내가 노력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유부남 유부녀인데 요때 약간 연문설이 있어서 망신살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 이제 그런 걸 조심하세요는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은 하면 내가 막 외로워 죽겠어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이게 착 치고 들어왔을 때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붉어지면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리 얘기하면 이분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운때에 이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인연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 너무너무 그거를 잘 끊어냈던 분인데 본인도 모르게 어떤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되게 이제 심리적으로 힘든 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알았다고 해도 그 일이 없어지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고 뭐 자매두수나 이런 것도 궁금은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제가 기존에 공부를 했던 뭐 서양 철학이든 심리든 이런 쪽을 더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벌어질 일을 내가 회피할 수는 없다. 현상을 바꿀 수는 없다. 물론 현상도 조금은 바꿀 수는 있지만 큰 어떤 행로를 바꿀 수는 없으면 내 인식을 바꿔서 그 일을 뭐 대처하든 아니면 해결할 때에 나의 마음가짐, 나의 정신 상태, 어떤 이런 거를 바꿔가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 그게 답이 돼야 되지. 그 문제를 없게 해주세요. 그거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걸 하나 없앴어요. 뭐 구술했다 쳐요. 몇 천을 들여서 그거 없앴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오죠? 그분이 진짜 돈이 많으셔가지고 웬만한 거를 그거 할 수도 있겠죠. 뭐 목숨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 화탁지 이런 얘기하면 잡혀가나? 삼성 이건희 회장님인가? 그분이 이제 태어나실 때부터 이제 그 폐가 이건희 회장 약간 이렇게 얼굴이 지금 이제 고인이시지만 약간 이렇게 각이지잖아요. 각이지신 분들이 토나 금의 성분이 많은데 너무 많아도 안 좋을 수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폐가 안 좋으셨대요. 근데 이제 폐는 찬 기운하고 이제 차고 습한 기운이 폐에 치명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겨울마다 그분이 하와이에 가셔서 따뜻한 그쪽에 계시면서 원래 그분의 사주 명식대로라면 수명이 이제 60, 70 정도인데 이제 꽤 오래 사셨죠. 그거보다는. 그리고 아시잖아요. 삼성에 원래 삼성 면접 볼 때 그 박재현이라는 명리 역술인이 이제 있어서 면접을 삼성에 저는 이제 90년대 학번인데 제가 삼성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70, 80년대 학번이셨던 분들 중에 삼성에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가셨던 분들 중에는 뒤에서 이제 이 사람 그 본인들의 사주 명식을 봤었던 그분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이. 근데 그분이 아마 조언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딱지 싶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저도 폐가 안 좋은데 저도 겨울에는 따뜻한 나라에 가 있으면 수명이 좀 연장될까요? 저는 아주 오래 사는 건 지금의 이 건강 상태와 지금의 이 외형을 가지고 90, 100까지 살면 괜찮겠어요. 근데 나이 들고 병 들고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오래 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직 나이가 덜 들어서 그렇다고요? 근데 먹다 보니 먹을만 하네. 길들여졌어. 이 맛에 길들여졌어, 내 혀가. 이런 간사한 혀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감각은 믿을 수가 없어요. 감각은. 그래서 나는 본 것만 믿어. 나는 들은 것만 믿어. 이런 사람들 바보예요. 감각이 얼마나 잘 속는데. 이제 제가 술을 마시고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제 외국 심리 학회에서 실험한 내용을 되게 많이 이제 논문을 다 읽은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죄인들을 이제 감옥에다 가두고 이 사람들의 사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범수면 이제 좀 일찍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면이 계속해서 이제 심사가 이루어진대요. 근데 그 사면 심사를 하는 그 법관들의 그거를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걸 했을 때 어차피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는 영화에서 착해야만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그게 이제 세상에는 뭐든지 논리나 이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실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법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아침에는 보통 출근하면 이제 정신력이 맑잖아요. 정신력이 맑은데 그때 이제는 이제 그 사면 조치를 허가하는 그게 되게 높대요, 비율이. 근데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점점 에너지를 쏟다 보면 배가 고파 점심 직전에는 이제 사면율이 낮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배가 고프면 이 에너지나 이런 거에 있어서 떨어지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안 돼. 아, 제 말이 중간에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끊기니까 제가, 네, 그냥 술박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사면에 대한 조치를, 말이, 요는 그거예요. 진짜 법이 인간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라는 게 얼마나 나약하냐를 보여주는 실험인데, 결국 배가 부르고 내 상태가 안정될 때는, 호학이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호학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되는데, 내가 배가 고플 때는 짜증이 나고, 인간이니까 이 욕구의 기본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네, 사면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 실험들이 되게 많아요. 서양 심리 그 자료를 보면. 화탁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아, 참. 응.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 그리고 제가 이제 살아온 어떤 그런 것에서 겪은 거를 종합해 보면 사람들은 거잖아요. 너는 의지가 약해.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 있고 약한 사람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의지는 정말 믿을 게 못 돼요. 음, 그래.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어. 그거는 그 순간의 의지죠. 음. 근데 우리가 겨울에 그거 다루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제가 그 인문학 서적 중에 몽테뉴의 수상록이라고 거기에 이제 인간을 분석한 그 몽테뉴가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분석한 책이거든요. 근데 인간 간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 다르다고. 그래서 인간이 야 나 너무 그 말 100% 믿지도 마시고요. 그 순간에 그 사람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지혜로운 거는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여름에 추우면 패딩 입고 봄 되면 가벼운 옷 입다가 여름 되면 반팔 입고 나시 입고 가을 되면 다시 그거 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야, 너 겨울에 그때 네가 패딩 입고 나한테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럼 아직 여름에도 패딩 입고 있어야지. 말이 안 되잖아. 아, 원래 주제는 이게 아닌데. 권태와 고통에 왔다 갔다인데. 아, 진짜. 이 맛에 또 술방하는 거죠. 제가 막 논리대로 쫙 하면 또 재밌겠습니까? 제가 약간 이게 성격이 여러분들도 지지에서 4개 동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저는 좀 다 다르거든요. 목, 금, 화, 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동물들의 특징이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오고 저럴 때는 저렇게 나와요. 제가 강의 영상 찍을 때는 되게 좀 안정된 어떤 그걸로 가고 술방이나 개인적인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업이 되는 거는 제가 나름의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방방 뜨면 그거는 강의의 어떤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 제가 술방을 찍는데 강의처럼 하면 재미가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의 차별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안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굳이 한 방에 빵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어떤 사람을 봐도 늘 보여지는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럴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갔는데 어느 날 다른 모습이 확 나와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고지식할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되게 개방적인 얘기를 하면 또 멋있어요. 저런 면이 있었네. 근데 늘 푼수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차분하게 되게 논리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매력이에요. 매력은 결국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거를 확 쳐버릴 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변화무쌍. 예. 난리 그 브루스 치는 약간 이 정신 그 다중인격 같은 그런 거 말고요. 예. 제가 할 얘기가 평상시에 너무 많은데 지금 술을 먹으면 정리가 안 돼요. 알아서 이제 들으세요. 화탁지. 그러니
내 운명을 어떻게 바꿔주고 그거를 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꿔줄 사람은 물론 뭐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이 뭐 살아온 인생 역경을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라고 그런 변화는 그거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바꿀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 바꾸는 계기를 누군가는 줄 수 있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면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듣고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게 답이에요. 그게 운명의 운명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 같아요. 운명 앞에 비관적인 사람 중에 끝이 좋은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관적이라는 게 그래 나는 내 운명을 개척하겠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저는 그거에 예, 박수 쳐요. 결국 그 사람들도 알긴 알 거예요. 본인이 명리 공부를 했더라면 만약에 자기가 잘 될 때는 그 운때가 좋은 운때 더 잘 돼요. 아니 겨울에 꽃을 어떻게 피워요? 나 꽃으로 태어났는데 나 겨울에 한번 운명을 거슬러 보겠어. 꽃을 피워 보겠어. 아니 겨울에 어떻게 꽃이 펴요? 겨울에 피는 꽃이 있긴 하다. 있구나. 그러려면 엄청 그거 해야 되는구나. 있어요.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요. 근데 모든 꽃이 겨울에 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나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부모 복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 나는 안 돼. 진짜 이 뭐 같은 지읒 같은 운명 이러면서 말하고 나니까 근데 그렇다. 그런 사람들도 운때 좋아질 때는 서양의 학문이 화랑 금의 어떤 속성을 가지거든요. 화려하게 드러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화, 금. 그리고 동양 학문은 수와 목의 어떤 특징을 가져요. 뿌리와 근간이면서 뭔가 합리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데 훨씬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서양 학문을 먼저 접했어요. 하지만 그 논리가 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술방에서 언급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젊은 시절에 본인의 타고난 어떤 이제 신체 장애도 있고 사고 자체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정신이 좀 나약하고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비판하면서 불평하면서 사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라면 그분은 인생이 안 좋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참.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지 복은 있어. 그분이 마누라를 잘 만났네. 되게 착한 여자를 만났네. 좋은 여자를. 전생에 뭐 좋은 건 하나는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애들 잘 크고 애들도 참 아빠를 그거 하고 평생 자식 마누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나한텐 남는 게 없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단순한 현상에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 너가 뭐 몇 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업보로 이랬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이게 설명이 안 돼. 아이고. 오늘의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될지 감이 안 내. 간만에 술방 뭐 이렇게 하면 화딱지. 어떤 분들은 제가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몇십 분 동안 혼잣말을 한다고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저는 3시간도 혼자 떠들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있죠. 이제 제가 주로 상담을 이제 들어주는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언을 해주든 아니면 이때 이러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람들이 얘기를 이제 들어주는 쪽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아예 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은 좀 편하게 그거 되고요. 그리고 요즘 그렇대잖아요. 요즘 책을 읽으려는 사람보다 책을 쓰려는 사람이 많대요. 예. 그러니까 1인 미디어라는 유튜브나 어떤 다른 그게 많아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일 거예요. 자기 얘기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는 사람보다는. 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을 내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 굳이 책을 낸다는 의미가 없구나. 예, 그래서 그냥 글은 계속 쓰겠지만, 오디오북 쪽으로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즘 글을 안 쓴다는 게 문제죠. 문제는 늘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화탁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매체가 발달하고 이렇게 서로 멀리 있어도 문자 하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렇게 그게 되는데 왜 현대인들은 더 고립되냐? 네. 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뭐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라 서로 챙겨주고 뭐 그거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아니야. 저는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대가족 안에서 못 살아요. 명절 때 만나고 가족이니까 보고 싶지만 명절 때 딱 만나고 헤어지는 게 깔끔하지. 이 집에서 몇 대가 북시럭북시럭 하고 있는 거 저 피곤해서 못 살아요. 예. 여러분, 사람은 다 성향이 달라요. 예. 그래서 너는 왜 가족들을 그거를 저 같은 스타일을 너는 왜 가족이 소중함을 몰라? 가족이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돼요. 가족 소중해요. 하지만 나는 늘 가족하고 붙어 있는 걸 싫어할 뿐이에요. 그걸 존중해 주셔야 돼요. 늘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를 그거 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영어에서 프라이빗 존이라는 거 있잖아요. 프라이빗 존. 그게 이제 팔을 벌렸을 때 이제 자기의 이 영역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이런 물리적인 거고 조금 더 추상적으로 올라왔을 때 프라이빗 존은 인간은 자기 혼자서 충분히 자기의 어떤 그거를 있을 때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프라이빗 존이 이 동양 사회에서는 제대로 저기 가치가 정립이 안 됐다고 저는 봐요. 며칠 전에 TV에서 이제 원래 하려는 보려는 얘기에서 또 딴 데로 가네. 아 미치겠네. 원래 못 찾으면 말지 뭐. 그 개그 뭐 부부들 나와가지고 1호가 될 수 없어 그 프로 보는데 평현숙 씨가 저기 최양락 씨가 안 들어왔다고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한 지 한 20년은 넘으셨던 것 같은데 남편이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자고 여기서 잘 수도 뭐 그러냐 하는데 기다리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양락 씨를 욕하나요? 저는 평현숙 씨가 이상해요. 아니, 최양락 씨가 애예요? 사춘기 애예요? 신혼도 아니고, 뭐 누구를 의심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거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왜 걱정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제가 이상해요? 그 사람이 오히려 안전하게 친구 집에 있는 게 낫죠. 오다가 중간에 뭐 사고 나거나 그런 거보다는 소재가 파악이 되면 낫죠. 제가 너무 리버럴한가요? 왜 올 때까지 잘 못 자요? 저는 제 딸아이가 늦게 오면은 그거는 뭐 그거 하지만 남편이 나 그거 음, 음. 그래서 세상에. 다시 원점으로 화탁지. 뭔 얘기했지? 찾아라. 원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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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월지가 유금이에요. 월지가 유금이신 분들 또는 사주에 유금이 있는 분들은 되게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깔끔하고 일 맡겨놓으면 깔끔하게 잘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금기운이 이성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유금만 있다고 이 사람이 전체로 이성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기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 유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무슨 애니어그램 또는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융을 좋아했는데 융의 MBTI가 명리학에서 소스를 얻어서 했다는 그것 때문에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제가 융을 좋아하지만 너는 이런 유형이다. 아, 이것도 틀려. 아, 완전히 틀리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약간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하는 약간 리더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를 가도 존재감이 없는 타입은 아닌데 저는 지금은 리더 별로예요. 피곤해요. 리더의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롭고 싶은 그런 건데 이것도 제가 변하더라고요. 근데 10대 때 MBTI나 애니어그램하고 너는 이 유형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이 유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냥 여기에 고착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변화 안 하고 이걸 할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세요? 그게? 에? 너는 첫째니까 이래야 되고 너는 뭐니까 이래야 되고 사람한테 주어지는 딱 그거 되게 안 좋아요. 늘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나도 바뀔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왜 사주에서 사주 기둥 똑같은 게 이게 붙어 있으면 안 좋다 그러고 자기 일주랑 똑같은 대운이 들어오는 거를 왜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는 줄 아세요? 100%는 아니지만 사람은요, 자기 사주가 있고 자기가 생긴 게 있는데 생긴 대로 꼴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 생긴 대로가 제대로 박힌 사람 몇몇 소수의 정말 그런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긴 대로 살면은 안 돼요. 생긴 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은 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주 기둥이 두 개라는 거는 하나의 그 본인 사주가 20년이나 25년을 관장하는데 그게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는 40년에서 50년을 관장한다는 건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대우는 계속 바뀌죠. 뭐야, 혼자 똥꼬집을 부린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남아요? 사회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는데 자기 혼자 안 바뀌어. 뭐예요? 그걸 의미해요. 대운에서도 또 자기 일주가 들어와. 그럼 또 이 사람은 그 대운 10년을 또 자기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흉하다는 거죠. 그래서 꼰대 그리고 뭐 비겁이 많거나 이 뭔가 변화를 싫어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나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이 열린기가 부족하신 분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특지.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뭔가 확실한 결론, 확실한 마무리, 확실한 그게 막 좋아서 그런 걸 했는데 그걸 다 지나서 지금 됐을 때 저는 세상에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 누군가가 이걸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을 너는 좀 아직은 덜 됐구나 라고 할 정도의 안목은 있어요. 자기의 주장을 너무나 강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믿지 않아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본인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근데 내가 잘났다라는 식으로 제가 아까 그랬죠.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근데 많이 배워서 자기 혼자 잘났다? 저는 그런 사람을 믿지 않아요. 하수예요. 하수예요. 그런 사람들. 내일 어떻게 될지도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인데 뭐 오늘 그렇게 장담해요. 뭐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유연성을 배우는 것 같아요. 유연성. 옛날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단단한 성에서 누가 나를 치고 들어오려면 팍
쳐내고 공격적이고 싸우고 제 한때 별명이 쌈딱이었거든요. 유금이 닭이잖아요. 예. 유금 있으신 분들은 이게 말싸움 네, 지기 싫어하시는 거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 마지막 10분. 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유연해야 돼요. 사람은 유연해야 돼. 제가 아까 그랬죠. 겨울 지나면 패딩 벗어야 되는데 겨울 지나서 여름 지나서 가을 예? 또 그날까지 패딩 입는 사람 그건 아니야. 화딱지. 내가 누구냐 자아를 너무 고집하는 사람도 안 좋아. 불교에서 오죽하면 무아라는 게 있겠어요. 무아의 개념을 이제서야 대학 시절에 20살 시절에 무아가 뭐냐 했을 때 아씨 뭘까 알듯 말듯. 근데 그거를 내일 모레 50인 지금의 무아를 조금 이해해요. 왜냐면 어제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오늘 조금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그럼 어제의 나는 있고 오늘의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어제 내가 아니고 오늘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 생각이 맞아 나는 옳아 나는 뭐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세상엔 never 절대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안 믿고요. 너무 강경하게 뭔가를 그거하는 사람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노하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딴 거 다 안 기억하셔도 자기 분야에 확신이 든다고 해서 내가 옳아요 나만 옳아요 다른 사람 틀려요 라고 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100%예요. 페이크예요. 그런 사람 가짜예요. 정말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면 낮아져요.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네. 그리고 주장을 나만 옳으니 다른 사람 다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권위 있는 분들은. 그것만을 가지고도 사람을 판가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잘나봤자 우주 안에서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하죠. 예. 그 각자는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그 개체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고요. 많이 공부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진리입니다. 네. 본인이 그 큰 우주 안에서 정말 별게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 욕심도 조금 내려놓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7분 마무리를 슬슬 지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야 너는 오늘 주제가 뭐냐 라고 저한테 하시는 분들 아직 안 됐어. 세상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에만 꼭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것 같네요. 옛날에 제가 꼭 얘기할 때 주제의 흐름이나 경과가 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제가 철학과였잖아요. 1학년 때 전체 MT를 갔는데 제가 무슨 연극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대사 중에 하나만 기억나. 철학과 사람들 약간 또라이잖아. 뭐 대학교 1학년이 뭐 그런 어려운 주제를 정해가지고 지금의 저는 괜찮은데 그때 당시 저는 안 맞았어요. 그런 분위기하고.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 운명인가 뭔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질문을 했어요. 약간 절에 있는 남자가 그 절에 놀러 온 어떤 여자를 보고 뿅 갔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큰 스님한테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물었는데 그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런 거예요. 뭐야 뜰 앞에 잣나무. 선문답이죠. 한마디로 선문답인데 인생이 그래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A는 뭐예요? A는 B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A는 C다 A는 D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선문답이에요. 뭐 하지만 진짜 구체적으로 답이 나오는 건 있어요. 뭐 가족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건강 오래 살려면 건강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품고, 다른 사람을 조금 이롭게 하는 마인드를 품고, 혼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집착과 탐욕과 어떤 그런 나쁜 기운을 안 하는 거는 모범, 그거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한테 했을 때 자기한테 누군가가 정답을 주더라도 자기가 그걸 못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인생은 그 답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 누구한테 답을 너무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오늘은 결론 안 지을게요. 아, 몰라요. 너무 오랜만에 술방에서 저도 취해가지고. 최근에 상담한 여성분 중에 참 매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사주를 해드렸고,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저한테 끝에 제 그 운대를 제가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또는 제가 지금 이걸 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걱정, 불안 때문에 저한테 그걸 하시는데, 그분은 그분의 선택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경험이 주는 그거를 다 경험해보고 싶다. 경험만큼 좋은 재산은 없고,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많은 경험을 하고 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본인이 원하는 그 경험이 본인에게 나중에 쓰디쓴 어떤 아픔을 갖다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는 아시죠?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 호기심, 내 어떤 도전이 나나 타인에게 아픔이나 그거를 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나아가시면 본인은 풍부한 어떤 어드벤처를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그 뒤에 오는 결과를 감당할 수 있다면 모험을 즐기시되, 안정과 모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욕심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에 그거를 하시고,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모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조금 이렇게 그거 됩니다. 그리고 모험을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지만 늘 안정을 추구하는 음과 양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가려는 거는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긋나요.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화딱지 참 용기 있다. 여자분이었는데 저보다 15살, 16살 정도 어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저의 조카뻘인데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예, 그런 건데 오히려, 예. 네, 그래요. 인생 한 번 사는 거 경험을 갖고 가지 뭘 얻겠습니까? 근데 그 경험이 모험이고 그게 고통이면 또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가 가끔 술방에서 뭐 다음 세상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를 가끔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참 웃기다. 그래도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아니 이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감각이 주어지잖아요, 인간의 몸으로는.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뭘 그거에서 그렇게까지 그거 했나 라고 생각하면 참 저도 좀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아, 또 결론 내려고 하는 이 강박이 또 이제 문제네. 잘 살려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겁이 많은 거예요. 아, 나는 위험은 좀 안 하고 싶고 최소의 노력을 취해서 최대의 결과를 얻고 싶다라는 어떤 그것만 버리시면 인생은요 좌충우돌 하면서
경험이 나에게 어떤 그거를 쌓을 수 있는 되게 뭐 있잖아요. 예, 놀이 한 편의 연극 이렇게 비유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나에게 오는 모든 거를 내가 다 영화의 주인공처럼 겪고 간다고. 아, 죄송해요. 끝내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참나.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의뢰를 하셨던 분 중에 본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살다 보니 본인이 사주대로 정말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명리를 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도랑 월은 본인이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 일이랑 시를 바꾸려고 이제 저한테 이제 사주 그걸 의뢰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아는데 자기는 너무 뭐 시집 잘 가서 이러는 걸보다 자기가 살다 보니 인생의 어떤 풍파나 이 모험이 자기한테 주는 어떤 그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자기는 딸이지만 이 아이가 딸이지만 이런 걸 느끼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에 태어나면 뭐 귀문이 있고 좀 약간 그럴 수 있는 약간 모험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정된 걸 권해드렸거든요. 딸이니까. 근데 이분은 저는 제 자식이지만 너무 안정되고 가는 것보다는 풍파를 겪으면서 제 지론도 그걸. 사실은 저도 딸을 키우지만 이 아이가 너무 평탄하게 이렇게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 인생에서 힘든 거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거지. 제가 늘 그리스 신화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들은요 일부러 빠뜨려요. 그런 인생이 멋있는 거지. 맨날 안정적이고 맨날 뭐 아이고. 아니 맨날 좋은 음식 그 비싼 식당에 뭐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먹어봐요. 토 나오지. 그땐 길바닥에서 떡볶이 먹고 싶다니까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 제발 인생을 한 큐에 바꾸고 한 큐에 뭔가를 그거 하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뵈면 제가 명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몇십 년간 연구? 아니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껴요. 인생을 한 큐에 그렇게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본인에게 일어난 모든 걸 이벤트라고 생각하세요. 이벤트. 제가 언제 그 왓칭이라는 책, 그 양자물리학하고 한번 저 여기 뾰루지 났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주 취했나봐. 그 양자물리학하고도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화딱지. 나 완전 카프카 같아. 카프카. 그 카프카가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카프카의 변신? 카프카의 변신인가? 자기 생각대로. 완전 지금 그거예요. 근데 저의 이런 술방을 좋아하시는 분, 그 찐팬이라고 그러죠? 완전 그 분들이 쓰세요. 아니, 그 수많은 개인 방송 중에 본인이랑 코드가 꽂히는 사람 거 보면서 힐링하는 거지. 무슨, 뭐, 이럽니까. 요즘 많은 분이 막, 뭐, 이게, 아니라니까. 아우, 짜. 오, 짜. 오. 어쨌든, 제가 일지에 5화를 났는데, 자오충부터 시작해서 12월부터 그거 되면서 축 5가 귀문 외에 육개살도 있어요. 그게 건강상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12월, 1월쯤에 아팠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내가 그 축오가 형성이 되면 조심해야 되는데 미래 건강을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아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경험이 어떻게 생각하면 경험이 가장 큰 공부야. 내가 그때 그랬으니 그 다음에 그 일 있을 때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참 인생에 중요해요. 옛날에 제가 번역을 할 때 일 때문에 이제 프랑스를 간 적이 있었어요. 한 20일 정도 가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그걸로 프랑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기축년이었어요. 2009년에. 와. 근데 가게를 2월에 가게는 갔는데 이게 축축년이잖아요. 원래 변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음식이 이제 육류가 많고 거의 제가 앉아 있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해진 거야. 와. 그래가지고 치질로 번져가지고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심각했거든요. 아, 그때 생각하면 썸짓해요. 가깝지. 배가 장에서 신호가 오면 살인의 공포를 느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게 기축년이구나. 그리고 매년 별 일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거의 한두 달을 아팠던 게 12월,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수능 강사로 오래 그거 했기 때문에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아픈 줄 알았는데 이게 있더라니까요. 아, 제가 아는 다른 분도 갑오일주인데 5화 밑에 끼고 있는데 추우고 지금 아프셔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도 아프다고. 근데 안다고 해결책이 없어. 안다고 해결책이 없어요. 예. 네. 아휴. 마시고 화딱지 간만에 술방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내 얼굴 보면서 혼자서 너무 신났네. 왜냐면 실물보다 예뻐서요. 예. 이왕이면 좋은 게 좋지. 응? 신경 쓰고 각박한 인생, 응? 이왕이면 아주 100% 사기가 아닌 이상 좀 즐겁게. 아니, 제가 그렇다고 이목구비가 막 이렇게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거는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30%는 보정을 아주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제 평상시 얼굴이 이 정도만 되면 제가 맨 얼굴로 슈퍼를 가겠는데, 마스크 써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 마스크를 안 썼을 때는 앞에 슈퍼 가는 것도, 눈썹만 그랬어요, 눈썹만. 여기 좀 바르고. 자, 이제 8분이니까 2분 남았습니다. 제가 술방을 언제 또 할지는. 근데 이 상태면 한 다음 주쯤에는 화딱지. 운명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댓글에 어떤 분이 저보고 저를 되게 이쁘게 보셨나봐요. 제가 좀 예쁘장해서 내가 막 힘써서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관상이다 이런 말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는 좀 그러고 싶은데 저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예, 한때는 가장이었던 적도 있었고 계속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관상이 변하고 있나? 아유, 나도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근데 저는 제가 했었던 그때 당시엔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보기보다 저기 약간 편관이 지장간에 있어서 참을 때 무식하게 참아요. 그러니 프랑스 갔을 때 그걸 다 참았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바보처럼
긍정하는 그 마인드를 갖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바보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좀 요즘 들어서 슬슬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바보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내 안에 바보 있다 뭐 이런 거. 옛날에 그 유금 시절을 지나서 지금 오화에 그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